안녕하세요. 플러터 페스티벌 코리아에서 유튜브 플러터 디코딩 소개 발표를 하게 된 김선호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목차입니다. 플러터 디코딩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SE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10년차 개발자입니다.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 머신러닝과 AWS까지 여러가지 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유니콘이라 부르는 풀스택 개발자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터 디코딩이란 무엇일까요? 플러터 공식 채널에 있는 플러터 디코딩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Take your question, 질문을 받고 Investigate answer, 답변을 연구하고 Unravel the code, 플러터 코드의 비밀을 파헤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동영상 길이가 짧습니다. 가장 짧은 건 2분 16초에서 긴 건 6분 11초로 시청자가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플러터 개발자들이 직접 나와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재밌게 설명해 줍니다. 간단한 해결책만 찾고 지나갔던 문제들, 예를 들면 unbounded height width, 에러가 나면 shrink 랩을 true로 설정해라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해보고 같이 공부해봅시다. 플러터 디코딩은 현재 13개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간단한 개념 소개부터 왜 이 에러가 생기는지, 그리고 성능 개선을 위해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 등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이 중 10개의 컨텐츠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hot reload가 동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플러터 개발을 해본 분이라면 잘 아시는 hot reload란 동작 중인 다트 버추얼 머신에 업데이트된 소스 코드를 주입하여 VM을 재실행하지 않고도 빠르게 업데이트된 코드를 반영하는 강력한 플러터 피처입니다. hot reload가 어떤 때는 동작하고 어떤 때는 안 하던 것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안 될 때는 리스타트를 하면 되니 그냥 넘어가고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왜 이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ot reload는 다트 VM의 소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에서 트리의 최상단부터 차례로 빌드 메서드를 재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빌드 메서드 내부에 변경된 값들은 화면에 다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빌드 밖에 있는 스태틱 변수나 stateful 위젯의 initState 메서드나 dispose 메서드는 hot reload 할 때 변경사항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또 빌드 메서드 내용이 같더라도 stateless 위젯에서 stateful 위젯으로 변경한 경우도 빌드 메서드의 위치가 state 클래스 내부로 변경이 되므로 마찬가지로 리스테트해야 동작합니다. 정리하면 빌드 메서드 내부에서 변경된 값들은 hot reload 시 업데이트 됩니다. 그 외 웹 버전에선 아직 hot reload가 동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플러터 위젯의 생명주기입니다. 저는 안드로이드를 공부했었는데요. 안드로이드에는 라이프 사이클, 한글로 생명주기라고 하는 사용자가 앱을 사용할 때 앱이 상황별로 제공하는 여러 콜백 함수 모음이 있었습니다. 플러터에도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플러터 위젯은 케이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번 케이크를 만들면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위젯이 일단 생성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앱은 애니메이션이나 유저의 입력에 반응하는 스태틱풀 위젯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때 플러터는 케이크, 즉 위젯을 다시 만듭니다. 리빌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해 보이지만 플러터는 위젯의 업데이트를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컨스트가 붙은 위젯은 리빌드를 하지 않습니다. 컨스트 프리픽스를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내부에선 엘리먼트와 렌더 오브젝트가 위젯의 관계를 추적하며
상태에 따라 다시 빌드되고 화면에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위젯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위젯은 단지 빌드되고 리빌드되며 상태에 따라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빌드 컨텍스트입니다. 모든 위젯의 기본 형태는 빌드 컨텍스트 형태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입력 변수인 빌드 컨텍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예일까요? 플러터의 위젯은 UI의 한 부분으로서 레시피의 재료 혹은 블루프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젯은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위젯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한 위젯이 다른 위젯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트리 구조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위젯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빌드 컨텍스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스테이트레스 위젯이나 스테이트풀 위젯의 생성 소스를 보면 두 클래스는 위젯 클래스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create element란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바로 이 메서드가 이 위젯의 트리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치를 알고 있으므로 부모 위젯과 자식 위젯의 위치도 알 수 있습니다. 새 위젯을 만들면 플러터 프레임워크는 create element 메서드를 호출하고 이 위젯의 정보를 유지합니다. 이때 이 엘리멘트가 바로 빌드 컨텍스트입니다. 정리하면 미디어 쿼리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는 컨텍스트 객체를 보면 해당 위젯이 다른 위젯과의 위치관계나 속성 정보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어싱크와 아이솔레이트입니다. 어싱크와 아이솔레이트가 가진 동시성과 병렬성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어싱크와 아이솔레이트 둘 다 말 그대로 비동기 작업을 하는 스레드지만 주요 차이점은 아이솔레이트는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는 독립적인 워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이시는 이 코드는 어싱크, 비동기적입니다. 잘 실행되고 파일을 받을 때 대기하는 동안 다른 코드들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어서 코드가 수행됩니다. 정리하면 한 프로세서에서 한 스레드가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어싱크는 자동으로 앱을 멀티스레드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작업은 어싱크만으로 다 처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무거운 작업을 처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운로드할 파일이 아주 크고 parse 메서드에서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면 어싱크 메서드 수행 중 스터터가 발생할까요? 메서드는 비동기이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메서드가 비동기이더라도 parse 메서드에서 많은 동기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UI는 갱신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병렬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트는 isolate라는 메서드를 통해 코드를 병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isolate는 다른 프로세스의 스레드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앱은 무거운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unbounded height width 에러입니다. 컬럼에 리스트 뷰를 넣으면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Viewport was given unbounded height. 플러터를 처음 공부할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에러는 리스트 뷰에 shrink lab 소성을 true로 주고 해결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플러터는 레이아웃을 빠르게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각 위젯을 효과적으로 화면에 배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앱을 빠르고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러터의 레이아웃, 즉 위젯의 위치를 배치하는 알고리즘은 세 가지입니다. 싱글 패스, constraint go down, geometry goes up. constraint go down 제약 조건, 예를 들어 컨테이너의 최대 크기 같은 것을 하위로 전달하고
지오메트리 위젯의 위치와 크기 정보를 상위로 전달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한 방향으로만 동작하며 양방향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양방향으로 동작한다면 왕복하는 만큼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컬럼의 경우 여러 개의 칠드런을 가지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습니다. 칠드런 위젯들의 정해진 크기라면 상관은 없지만 하나가 리스트 뷰라고 가정해보죠. 컬럼도 제한된 크기를 가질 텐데 리스트 뷰는 별다른 설정이 없다면 무한한 길이를 가집니다. 제한된 크기 안에 무한한 길이의 위젯이 들어간다면 Unbounded Height 에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컬럼은 애초부터 크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을까요? 칠드런 위젯의 크기를 자신보다 작게 제한하거나 최대 크기는 이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와 같이 동작한다면 그 에러는 없어지겠지만 Unbounded Height 에러가 의미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칠드런 위젯 중 한 리스트 뷰가 크기를 다 먹게 된다면 다른 위젯이 배치될 공간이 없어질 겁니다. 해결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에러는 없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 이러면 디버깅하기 어려워집니다. 화면은 원하던 모양이 나오지 않는데 에러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난감하겠죠. 2번, 컬럼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땐 레이아웃 알고리즘이 훨씬 느려지게 됩니다. 3번은 지금처럼 Unbounded Height 에러입니다. 이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이즈 박스 같은 제한된 크기의 위젯을 쓰거나 Expanded나 Flexible 위젯으로 감싸면 에러는 사라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Unbounded Height Width 에러는 플러터의 레이아웃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에서 파생되는 에러입니다. 여섯 번째로 패키지와 플러그인입니다. 코딩을 하다 보면 상단에 많은 코드를 임포트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이것 중 어떤 것은 사실 플러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패키지와 플러그인은 어떻게 구별하는 것일까요? 플러터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상단엔 패키지 목록을 임포트란 형식으로 추가를 해놨습니다. 패키지와 플러그인은 플러터에서만의 특별한 개념은 아닙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다른 컨셉으로 불리웁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듈, 루비의 잼, 라이브러리 등으로 말이죠. 이것들의 공통 기능은 앱의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누르면 웹 브라우저를 열어주는 모드를 보시죠. 플러터에서는 URL 런처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URL 런처는 각 플랫폼, iOS, 안드로이드, 웹에 맞춰 기능을 처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모듈 중 순수한 다트코드로 만들어진 것을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 외에 자바, 코틀린, 스위프트,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플러그인이라고 부릅니다. 일곱 번째로 노란색 밑줄이 그어진 텍스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검은 배경에 빨간 글씨, 노란색 두 개의 밑줄이 그어진 텍스트가 뜰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노란색 밑줄이 그어진 텍스트 에러가 발생할까요? 플러터의 어떤 위젯은 위젯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알려주는 다른 위젯을 필요로 합니다. 텍스트 위젯은 그런 위젯 중 하나입니다. 텍스트는 위젯 트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어떤 위젯에 있는 디폴트 텍스트 스타일을 발견하고 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저 디폴트 텍스트 스타일이 적용되는 걸까요? 비밀은 스캐폴드 위젯에 있습니다. 기본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스캐폴드 위젯이 있습니다. 스캐폴드란 말의 뜻을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요. 스캐폴드는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인부들이 이동하는 지지대입니다. 스캐폴드는 위젯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위젯입니다.
앱바, 드로워, 버텀 시트 같은 위젯을 추가하기 쉽게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위젯의 부모 위젯으로 매터리얼 스타일의 위젯을 추가합니다. 이 매터리얼 스타일 위젯은 숨겨진 디폴트 텍스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다 이런 메시지가 보인다면 디폴트 텍스트 스타일을 가진 위젯을 만드는 위젯 상단에 추가하면 됩니다. 스캐폴드 위젯이나 매터리얼 위젯 등 디폴트 텍스트 스타일을 가진 위젯을 상단에 추가해 주시면 에러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슈링크랩과 슬리버입니다. 리스트 뷰를 사용하면서 렌더링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면 슈링크랩 툴로 해결하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슈링크랩은 잠재적인 성능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리스트 뷰를 다음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크루즈배 안에서 밖으로 난 창을 통해 물고기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무한히 있을 수도 있고 10마리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에 몇 마리씩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이 화면의 리스트 뷰에서 보이는 부분이고 물고기들은 위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슈링크랩이 true인 경우 스크롤 바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 리스트 뷰의 모든 위젯을 강제로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결국 성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템에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다면 UI는 일정 시간 동안 멈추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아이템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섬세한 튜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슈링크랩 툴을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UI를 만들 수 있을까요? 슈링크랩을 사용하는 리스트 뷰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포를 보시면 슈링크랩 속성이 리스트 뷰를 아이템으로 가지는 리스트 뷰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 뷰를 다음과 같이 바꿈으로써 화면에 보이는 영역의 물고기만 렌더링 할 수 있고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우터 리스트를 감싸는 리스트 뷰 빌더를 커스텀 스크롤 뷰로 바꿉니다. 두 번째로 아우터 리스트 칠드런에 해당하는 리스트 뷰 타입을 슬리버 리스트로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아우터 리스트 칠드런의 내부 아이템을 딜리게이트가 필요한 슬리버 리스트로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슈링크랩 툴을 사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슈링크랩 툴가 보이면 최대한 슬리버 리스트를 사용합시다. 아홉 번째로 위젯 클래스와 헬퍼 메소드입니다. 위젯을 모듈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1번은 헬퍼 메소드입니다. 헬퍼 메소드는 입력 변수가 오픈되어 있어 변수 전달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위젯이라고 명시하지 않는다면 내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턴 타입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 더할 것입니다. 내부에 set state가 있다면 이 헬퍼 메서드를 포함한 모든 위젯은 리빌드 됩니다. 만약 애니메이션 UI를 포함하고 있다면 매번 다시 그리게 될 것입니다. 2번은 위젯 클래스입니다. 컨스트 생성자가 있으면 플러터가 불필요한 작업들을 예를 들어 위젯의 재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빌드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잘못된 빌드 컨텍스트 사용으로 인한 버그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더, 리버팟, 프리즈드 등 그 외에 많은 패키지를 만들 레미 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더 나은 동작을 합니다. 헬퍼 메서드가 가지는 유일한 장점은 조금 더 적은 코드량 뿐이고 기능적인 장점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위젯 클래스를 사용하고
컨스트 생성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테어오프입니다. 테어오프란 무엇일까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중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테어오프란 콘서트 티켓 같이 찢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다트에선 불필요한 익명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 시그니처를 제공하는 방법을 테어오프라고 합니다. 테어오프를 할 경우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코드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켓도 없어지므로 더 나은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익명 란다 함수처럼 매번 함수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약간 향상됩니다. 정리하면 익명 란다 함수의 사용을 줄이고 테어오프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플러터 디코딩 소개는 여기에서 끝났고요. 블로그로 그 외 유튜브 플러터 채널의 시리즈 목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egin Learning Flutter, 플러터로 앱 만들기 기초 소개입니다. 플러터와 다트의 기술에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Further Your Flutter Skills 시리즈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플러터 위젯 오브 더 위크, 플러터의 위젯을 짧은 동영상으로 재밌게 소개해 줍니다. 플러터 인 액션, 각종 앱 개발자들이 플러터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개합니다. 플러터 어프렌티스 북클럽은 플러터 개발자들과 함께 3개월간 온라인에서 함께 책 내용을 실습하며 앱을 만드는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이벤트는 각종 개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구글 I/O, 플러터 인게이지, 플러터 데이 2020, 플러터 인터랙트 등 다양한 발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플러터 인 포커스, 10분 이내로 플러터의 각종 피처를 소개합니다. 애니메이션, 다트 스트링, 키 사용법들을 소개합니다. 플러터 디코딩과 비슷하지만 좀 더 깊게 내용을 다룹니다. 더 보링 플러터 데벨롭먼트 쇼, 실제 코드와 함께 플러터 개발팀과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이 주제들 중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플러터 개발하세요.